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비해 대통령실 컴퓨터 PC 초기화를 계획,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대통령실 증거인멸 의혹 관련 고발이 있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은 추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법여권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고 민주당은 전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장면이 담긴 CCTV를 열람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차례의 적법한 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반말을 하며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1차 집행 때는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2차 때는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집행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방의 문을 여는 순간 웃도리도 속옷이었고요. 정말 놀랍게 하의도 속옷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법사위원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차 영장 집행 시도가 시작되자 특검을 향해 물리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소리쳤고 이어 검사를 해봤냐고 따져 물은 걸로 전해집니다. 2차 집행 때도 자신은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라며 내가 검사 27년을 했는데 합법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냐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을 언급하며 최순실 집행 사례와 다르다는 논리도 내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용자 호송을 담당하는 출정 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그렇게까지 하시느냐고 달랬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한 모습 역시 확인됐다는 전언입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검의 물리력 행사로 다쳤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이 다리 꼬고 앉아있던 그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수준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드러내거나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CCTV 열람이 명백한 위법 행위이자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종교적 이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선 이후 유착 관계는 더 심화됐고 윤 전 대통령이 통일교 청탁을 들어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배윤지 기자입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가 통일교와 우호적 관계를 맺을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구속 기소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대선 지원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네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사업을 정부가 추진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겁니다. 당선 직후에는 유착 관계가 더욱 심화했는데 권 의원의 안내로 인수위 사무실을 찾아 당선인 신분의 윤 전 대통령을 1시간가량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본부장은 아프리카 프로젝트 등 교단 사업 비용을 공적 개발 원조로 충당해달라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변했습니다. 실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아프리카 공적 개발 원조를 2배 증액한다는 목표가 담겼고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원조 규모를 1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의 청탁이 권 의원뿐 아니라 김건희 씨를 통해 투트랙으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건진 법사를 통해 김 씨에게 고가의 명품백과 목걸이를 선물하며 친분을 쌓은 뒤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겁니다. 권 의원이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압수수색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정황도 윤 전 본부장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오는 9일 본회의에 보고돼 10일부터 12일 사이 표결에 붙여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집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소집을 재촉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은 늦추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 공소장에 계엄 전후 행적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인 단전 단수 지시 과정도 드러났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연합뉴스TV가 확보한 한덕수 전 총리의 공소장엔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로 저녁 8시 4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건의했습니다. 밤 9시 37분 추가 호출한 국무위원들이 아무도 도착하지 않자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을 독촉했던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정반대로 행동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에 건의해 한번 기다려보자고 했고 1시간가량이 지난 새벽 2시쯤 추가 건의를 받은 뒤에야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령은 물론 별도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도 사전에 건네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 문건에 한예종 폐쇄 등 구체적 지시가 담겨 있었던 걸로 의심하고 있는데 추가 조사를 거쳐 한 전 총리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볼 걸로 보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인 단전단수 지시 과정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이 전 장관은 밤 11시 37분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찰이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조치를 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빠르게 전파됐고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은 7분 만인 밤 11시 44분 출동 대비태세를 갖추란 공문을 일선 소방서에 발송했습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16분가량 문건을 함께 읽으며 내용을 협의한 사실도 공소장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